한국의 보양식. 한국은 절기상 초복 24절기상 초복, 중복, 말복이라는 여름에 굉장히 날씨가 더운 시기에 이런 너무 더우면 사람이 에너지가 빠지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고자 약간 스태미너식을 먹기를 했죠. 일본이 그 장어를 먹듯이 한국은 개고기라든지 삼계탕이라든지 뭐 이런 걸 먹었었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최소한 몇백 년 이상, 최소한 한 최소 1000년에서 500년 이상은 개고기 먹는 문화가 있었다고 보고, 중국에서도 개고기 먹는 문화가 현재도 있다고 그렇게 아는데, 예전에 그 문제가 됐었죠. 개를 도축을 할 때 청산가리를 먹여서 도축을 한다고 중국에서. 그래서 약간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일단 뭐 하나의 음식 문화예요, 그죠? 그 예전에 개고기를 좀 더 이렇게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쪽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가축, 그러니까 소, 돼지 키우듯이 개도 이제 애완용과 가축용을 분리를 해서 좀 더 그러니까 육지를 다양하게 만든다든지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양을 좀 많이, 개를 한 마리 잡으면 양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죠? 생각보다 좀 더 이렇게 양을 좀 많이 하는 그런 개를 키워서 좀 더 깨끗하고, 좀 소와 돼지를 도축하듯이 좀 더 깨끗한 도축 시설에서 위생적인 환경에서 개를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죠? 저도 뭐 어느 정도는 맞다고 봐요. 지금 약간 좀 약간 이상하게 도축을 하고 있죠. 정확하게 저도 어떻게 도축하는지를 몰라요. 그죠? 어쨌든 좀 안 좋은 방법으로 도축을 하고 약간 밀도축 하듯이 정상적인 루트로 도축을 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개고기 좀 비싸죠. 지금 뭐 전국적으로 남아있는 거 대구밖에 없다고, 대구 치성시장밖에 없다고. 제가 예전에 치성시장 이렇게 다니는 영상 찍었었는데 저 그쪽에 있다고 말만 하고 못 갔었는데 그쪽에 있어요. 그죠? 딱 들어가서 큰 중앙에 있는 도로 쪽 건너면 있어요. 저는 왜 그걸 아냐 하면 저희 아버지가 기가 좀 약하거든요. 몸이 차고 기가 약하고 이렇기 때문에 개고기를 참 좋아하세요. 개소주도 좋아하고 개고기도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직접 개고기를 사다 드린 적도 있고, 이렇게 곰탕 끓이듯이 해서 먹은 적도 있고, 개고기 국 끓여 놓은 거 이렇게 사다 드린 적도 있고. 개고기를 다 먹는 건 아니에요. 그게 받는 사람 있고 안 받는 사람 있어요. 먹고 이렇게 오바이트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입에 짝짝 붙는 사람 있어요. 사람 몸이 대체로 몸이 차가운 사람은 잘 맞는다고 봐요. 몸이 열이 많거나 뜨거우신 분들은 좀 안 맞는다고 봐야죠. 그 특유의 노랑내 같은 게 나요. 약간 뭐라 그래, 양고기 삶으면 나는 냄새 있죠. 약간 그런 게 좀 나요. 그래서 향을 좀 세게 넣죠. 뭐 후추나 이런 거, 그 제피가루라 그러나, 제피가루라고 좀 이렇게 민물 생선 같은 데 넣어 먹는 그런 향신료가 있어요. 되게 좀 향이 센 건데 그걸 보통 넣어서 끓여서 먹죠. 보통 이렇게 그 소피국, 선지국 같이 그렇게 끓여요. 그렇게 해서 국밥 형태로 주기도 하고, 서울은 약간 전골하고 수육처럼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런 건 본 적이 없고, 국밥처럼 이렇게 먹는 거, 그런 건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음식 문화예요. 그죠?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음식 문화는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렇게
같은 국민들끼리 자발적으로 그런 캠페인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꼭 한 명씩 끼어가지고, 외국 사람이 한 명씩 끼어가지고 그렇게 남의 식문화를 비판한다든지, 오늘 좀 그런 건 좀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뭐 외국 연예인이 와서 삼성은 반도체 하지 마세요 이러면 반도체 안 할 거예요. 삼성은 핸드폰 폭발하니까 핸드폰 만들지 마세요 이러면 안 만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예전에 그 브리지트 발도라는 프랑스 여배우도 그랬었던 적이 있고, 오늘 또 그 킴 베이싱어라는 배우도 와서 뭐 같이 시위를 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킴 베이싱어가 정말 그 자연을 생각하고 동물을 생각한다면 당신은 한국 와서 그런 시기를 할 게 아니라 미국의 그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닷속으로 그냥 버려지는, 무단 투기되는 그런 걸 막으려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죠? 그게 오히려 더 자연을 해치고 있어요. 고래가 죽은 고래 뱃속을 갈라보니까 안에다 그 플라스틱 쓰레기밖에 없다잖아요. 그게 다 누가 버리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 플라스틱 쓰레기를, 한국도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줄이려고,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려고 지금 뭐 테이크아웃 외에는 플라스틱 못 쓰게 하고 있죠. 도자기 그릇 쓴다든지 그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죠?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미국은 그런 운동을 안 해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그죠? 예전에 그 뉴스에서 본 거로 봤을 때 플라스틱을 뭐 이렇게 대륙같이 이렇게 플라스틱 쓰레기가 엉겨가지고 있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리고 예전에 또 그거 있었죠. 예전에 일본 그 후쿠시마였나, 원전 그 후쿠시마 그 쓰나미 왔을 때 그때 쓰레기 바닷속으로 다 떠내려가 가지고 미국 하와이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 쓰레기들, 지금 태평양에 그 쓰레기가 대륙같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죠. 근데 일본 정부는 그거 치운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죠?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죠. 본인들 쓰레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당신이 자연을 원하고 한다면 그런 걸 오히려 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일본 이야기는 잠시 더 할 게 있기 때문에 좀 이따 하기로 하고, 한국은 이제 약식 동원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과거에 이제 현대 서양의 의학이 들어오기 전에 뭐 주사액이라든지 알약이라든지 항생제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기 전에, 동양에서, 아시아에서는 특히 한국에서는 어떻게 병을 고쳤냐 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병을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몸이 뜨겁다 이러면 차가운 곳에서 나는 식물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밥을 먹음으로 해서 뭐 기력을 뭐 이렇게 올린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약식동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먹는 음식이 약이다. 꾸준히 한 가지 음식을 어떤 식으로 먹으면 결국 약이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개고기도 우리가 보신탕을 먹는 것도 그거의 하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몸이 차고 기력이 약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먹고 나면 뜨거워지는 개고기를 먹어서 이렇게 건강해지려는 뭐 그런 의도 중에 하나예요. 그런 음식. 그래서 개고기는 365일 먹질 않아요. 그죠? 그건 몸이 너무 뜨거워지니까. 언제 먹어요? 초복, 중복, 말복이라는 가장 더운 시기에, 그 시기에 한 번씩 먹는 거예요. 1년에 한 3번 정도 먹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 그 동의보감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개고기는 보양하는 힘이 강하다. 누런색 수컷이 가장 좋고, 황색개가 가장 좋고, 흰색이 그 다음이고 검은색이 그 다음이다. 복통을 치료하고 혈맥을 보호하고 골수를 채운다.
정수를 채운다. 이게 복통, 혈맥, 골수, 정수 이게 다 정력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죠? 몸이 약한 거죠. 그 허리와 무릎 통증을 먹게 하고 하초를 튼튼하게 한다. 이건 다리를 튼튼하게 한다는 거죠. 위를 보하고 장위를 두텁게 한다. 뭐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리고 설사와 이제를 먹게 하고 변이 이렇게 변실근 같은 걸 좀 막고 뭐 그런 게 좀 있고 여자는 두 가지 하부의 병에 쓴다. 이게 뭐죠? 불임에 좋다고 뭐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불임에 좋고 그러니까 생식기를 튼튼하게 한대요. 그렇다는 건 여자가 자궁이 약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궁이 약해서 임신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제 그 생식기를 튼튼하게 만들어 준대요. 개의 음경과 고환, 그러니까 개 거시기죠. 개 거시기는 그런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에 다른 것도 먹게 하는데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뭐 그런 거예요. 그죠? 이렇게 좀 몸이 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하는 목에서 강하게 하는 그런 대부분 그런 효과가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기 좀 그런 것도 좀 몇 가지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동의보감 개고기 동의보감이라고 찾아보시면 좀 더 자세한 게 나올 거예요. 대체로 이렇게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개고기 참 저도 개하고 인연이 참 개하고 제가 어릴 때 아기 때 그 집에서 뭐 이렇게 큰 개를 키웠나 봐요. 근데 이사를 가면서 개를 이제 같이 못 키울 환경이 됐나 보죠. 그래서 개를 그냥 남겨놓고 그러니까 그 주인은 있는 게죠. 그냥 이렇게 개를 약간 돌봐줬었나 보죠. 개를 남겨놓고 이렇게 이사를 가는데 개가 막 그 차를 따라오더래요. 이제 어디 영화 같은 그 제가 너무 깐난 얘기라서 저도 들은 얘기인데 저도 개를 참 좋아해요. 특히 시베리아 허스키 같은 개를 참 좋아해요. 그 지나가다 보면 가끔 이렇게 묶어놓은 개들이 있거든요. 너무 이쁘고 저도 개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럼 하지만 그거는 좀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보신탕을 먹는 것과 개를 좋아하는 건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보신탕 집에 가면 주는 그런 거래요. 이렇게 나온대요. 이렇게 봐서 모르겠죠, 그죠? 이게 보신탕인지 뭐 그냥 일반 돼지고기인지 뭐 수육인지 이렇게 봐서 몰라요, 그죠? 이거 보고 누가 보신탕이라 그러겠어요, 그죠? 이렇게 끓여서 먹는다는 건 그만큼 한국이 보신탕을 먹는 역사가 게를 조리해서 먹는 역사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막 썰어가지고 고기 뜯어먹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음식 요리화 시켜서 먹는다는 거는 개고기 먹는 역사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이제 삼계탕이죠. 이제 개고기를 못 드시는 분은 여름 되면 이제 삼계탕을 드시죠. 요즘은 근데 젊은 사람들이 개고기 많이 안 먹어요, 그죠? 대부분 이제 삼계탕을 먹죠. 치킨 먹고. 삼계탕도 잘하는 집 가면 정말 맛있어요. 삼계탕은 보통 우리가 그 통닭으로 먹는 닭 그런 닭이 아니라 소위 말해 연계를 조금 어린 거 한 6개월 정도 미만의 어떤 좀 작은 걸로 먹죠. 원래 그걸로 삼계탕을 만들어야 살이 연하고 맛있어요, 그죠? 그리고 저 대구 달성공원 있는 데 가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삼계탕 골목이 쫙 이렇게 있어요. 되게 많아요. 그러면 거기는 뭘 주냐 하면 인삼주를 줘요.
인삼주를 한 금 담가놓고 삼계탕 먹으면 인삼주를 한 잔 줘요. 그게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복날에 수박을 먹거나 삼계탕을 먹어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은. 근데 본인이 꼭 개고기를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지성시장에 가셔서 드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뭐 이렇게 주문을 하시거나 뭐 그렇게 특별히 주문하시거나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전국에 다 없어졌다고 하니까 지성시장 하나 정도는 남겨둬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것도 또 찾으시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위생적으로 좀 더 깨끗하게 냉장 보관해가지고 그게 한국의 전통 문화 아니겠습니까? 굳이 뭐 외국 사람이 뭐라 한다고 해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없앤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외국에도 그런 뭐 푸아그라라든지 고위에게 사료를 강제로 먹여서 지방간을 만든 후에 스테이크로 먹는 푸아그라라든지 뭐 달팽이 요리, 에스카르고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에스카르고 뭐 그게 저는 에스카르고를 저도 아직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어서 근데 뭐 먹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에스카르고를 먹으면 밤에 이렇게 잠이 안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아내나 애인이 있으면 밤에 잠을 안 재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뭐 4대 진지 3대 진지 진미라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겠죠. 뭐가 특별한 뭔가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 송로버섯은 뭐 크게 상관없고 그죠? 송로버섯도 자세히 보면 약간 송이버섯하고 비슷하지 않나? 그죠? 다만 이렇게 송이버섯은 땅 위로 솟아 있고 송로버섯은 저 땅 속에 있고 뭐 그거의 차이죠. 그죠? 송로버섯도 보면 송이버섯하고 보면 느낌이 좀 비슷해요. 그죠? 아까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일본에서 이제 고래 사냥을 시작한다고 선언을 했죠. 솔직히 강아지를 자 정말 동물 보호를 생각한다면 강아지 우리 한국 와서 개고기 먹는다고 뭐라 할 게 아니라 일본에서 고래고기 먹는다고 시위를 해야 되죠. 그게 더 정상이에요. 그래도 개는 우리가 뭐 개고기를 계속 먹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개는 그래도 개체수가 많아요. 그죠? 제가 보기엔 개는 절대 멸종을 안 할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있는 한 개는 절대 멸종을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오랜 친구니까. 그죠? 나중 고래는 어쩌요? 그죠? 이제 조금 개체수가 늘어났나 봐요. 그죠? 왜냐면 그동안 고래잡이를 이거 안 시켰으니까 못하게 해가지고 개체수가 이제 조금 늘어나니까 다시 고래 사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대구란다 서울시장 그 박원순 시장은 국가세금 몇 억을 들여가지고 돌고래를 제주도 앞바다에 풀어줬었죠. 그런데 일본은 고래 잡아오는데요. 그죠? 근데 한국도 고래고기를 먹기는 해요. 근데 잡아서 죽이진 않아요. 그죠? 약간 자연사를 한다든가 배에 부딪힌다든가 배에 부딪혀서 이렇게 사망한 그런 고래를 가지고 와서 팔기는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완전히 잡아 죽여가지고 하진 않아요. 그죠? 까다 하나씩 걸리죠. 그죠? 바다에 로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물 같은데 이렇게 뭐 만약에 멸치나 이런 생선 같은 걸 잡다가 그 고래가 그거를 잡아 먹으려고 그물 안으로 뛰어들다가 같이 잡히는 경우가 있죠. 뭐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한국은 고래를 잡진 않아요. 그죠? 근데 고래고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자면 8가지인가 9가지 맛이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포항인가 이쪽에 가면 고래고기 뭐 그렇게 판다고 정말 귀한 음식이죠. 왜냐면 우리는 포경을 안 하니까 정말 귀한 음식이죠. 그 가격도 상당히 비싸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되게 맛있대요. 근데 먹어보진 않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일본에서는 이런 포경을 한답니다. 이제
포경을 하는 방법은 그렇죠. 고래가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그죠? 고래에다가 작사를 탁 싸서 맞춰요. 그러고 이제 낚싯줄 같이 막 풀죠. 그러면서 계속 그 고래를 따라다녀요. 그러면 고래가 이렇게 피를 흘려요. 바다에. 고래가 바다에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피가 다 그러니까 과다 출혈로 사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힘 빠졌을 때 작사를 이렇게 잡아 당겨서 낚싯줄 당기듯이 잡아 당겨서 그렇게 잡아가는 게 보통 고래 사냥 포경하는 방법이에요. 끔찍하죠. 그죠? 이건 지금 일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인데 다른 나라에서 고래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고래 사냥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중에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있을 수 있냐면 고래가 있다는 건 동해가 그만큼 어적 자원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먹을 게 있으니까 고래가 늘어나겠죠. 그죠? 고래가 먹을 게 없으면 당연히 떠날 거예요. 그죠? 근데 고래가 동해에 출몰하고 일본이 고래 사냥을 할 정도로 고래가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동해에 물고기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죠? 생태계가 이제 좋아졌다라는 거죠. 고래는 잘 알다시피 새끼를 잘 못 낳아요. 그죠? 코끼리가 새끼 못 낳는 거랑 비슷한, 잘 안 생기는 거랑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 안 생기는 거죠. 그리고 설령 새끼를 낳았다고 해도 그게 생존율이 되게 낮아요. 그죠? 그런 고래를 지금 일본에서 사냥을 해서 우리는 개고기를 가끔 먹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 참치같이 사냥을 해서 먹겠다는 거예요. 그죠? 한국이 최근에 참치잡이 쿼터 먹었던 이유가 너무 많이 잡아서 그런 거예요. 그죠? 너무 참치를 다니면서 너무 많이 잡아서 쿼터를 먹었죠. 더 이상 잡지 말라고 하면서 그런 제재를 받았죠. 그래서 지금 한국 주변에 요즘 참치들이 버글버글해요. 막 잡히고 이래요. 그래서 막 신기하다면서 일본 근해에는 참치가 잡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게 기상 이변이 생기니까 물고기들이 점점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 참치 잡아 먹으려고 상어도 따라오는 거예요. 상어도 따라와요. 그죠? 상어도 따라오다 보니까 제주도 앞바다에 상어가 나오죠. 그 상어가 어디서 왔겠어요? 저 호주 근처에서 안 왔겠어요. 그죠? 호주 가면 거기 호주 앞바다에 상어가 드글드글하다는데 정말 그 호주의 참치 이렇게 양식장에 카우보이라는 친구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소 몰듯이 참치를 몰아가지고 뭐 이렇게 관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와, 그 친구들은 그 참치 양식장 안으로 상어가 이렇게 참치 잡아먹으러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참치를 때려가지고 쫓아 보내더라고요. 와, 하여튼 아무튼 끔찍하죠. 그죠? 옛날에 그 일본이 또 했던 만행 중에 하나가 그 독도에 무슨 물개 같은 종류의 어떤 거기 서식하던 어떤 그런 게 있었대. 물개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일제식민지 시대에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잡아 죽인 거죠. 완전 멸종을 시켜버렸어요. 물개 종류였는데 그런 경우도 있죠. 잔인해요. 그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폐사한 고래 뱃속에 이렇게 보니까, 그죠? 쓰레기 안에 막 플라스틱 쓰레기 수영하다가 뭐 잘못 먹인 줄 알고 먹었는 뱃속에 막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득하다고 뭐 그런 기사가 났던 적도 있죠. 정말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게 더 큰일이에요. 한국 계곡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좀 그래요. 그 옛날에 그런 것도 이야기 있었죠. 그 삭스핀 먹는다고 상어 지느러미 구한다고
중국이었나 그때 당시 상어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상어가 오면 상어를 통째로 다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마리를 탁 잡아가지고 지느러미만 위에 싹스 핀 지느러미만 딱 잘라보고 그냥 바다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걔는 어떻겠어요, 그죠? 그냥 그리고 수영 못해가 죽는 거예요. 그래도 옛날에 문제가 많았었죠. 그리고 또 그 모피로 쓰는 수달이나 뭐 여우 가죽 같은 거, 그죠? 거의 살아있는, 안 죽이고 살아있는 채로 그냥 껍질을 벗기는, 옛날에 그런 것도 TV에 한번 나왔었죠. 그런 거에 비하면 뭐 한국 양반이죠. 바다가 저렇게 될 정도면 진짜 여기는 뭐 전쟁터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에. 이런 걸 고발해야지. 이런 걸 고래 사냥이 더 큰 거예요, 그죠? 고래 사냥하고 바다에 플라스틱 쓰레기 버리는 게 그게 더 큰 일이에요, 개고기보다. 우린 개고기를 키워봐야 한두 번 먹는 사람은 먹고 지금 또 많이 먹지도 않고, 그죠? 그 숫자가 미미해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본인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포경하는 게 더, 고래잡이 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죠? 그냥 난 이거 자료 찾는다고 이거 사진 찾는데도 막 그것만 봐도 끔찍하던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죠?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죽이면 저렇게 돼요, 도대체? 양반이잖아요. 양반이잖아요, 이거는. 양반, 이 정도는 양반이에요. 그죠? 이 정도 양반이에요. 중국도, 그 얘기했나? 중국도 개고기를 먹긴 해요. 그죠? 한국의 보양식. 물론, 제가 만약에 제가 여러 가지 동물이 있어서, 그죠? 꼭 그 여러 가지 동물 중에, 뭐 먹어야 된다면,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떤 고기를 먹는다고 했을 때, 전 개고기를 제일 나중에 먹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를 바꿔놓고 생각하면 뭐 또 그런 건 재밌어요, 그죠? 아랍이나 이쪽에 소고기인가 돼지고기인가 막 먹는 고기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럼 그쪽에 가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너네 왜 고기 먹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네 왜 소고기 돼지고기 먹냐, 왜 먹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면 너네 뭘 할 거예요, 그죠? 그 음식 문화는 그렇게까지 하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이 하는 건 괜찮아요, 그죠? 한국 사람이 하는 건 괜찮아요. 이제 뭔가 좀 바꿔보자라고 이야기를 할 거니까 괜찮은데, 외국 사람까지 와서 그렇게 하는 건 좀 오바라고 봐요. 한국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시위하고 뭐 어떤 자정 공약을 가지고 뭐 그런 얘기 하는 건 상관없는데, 외국 사람 한 명씩 껴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 건 좀 그렇다고 봐요. 그리고 또 일본도 분명히 고래잡이를 하고, 고래잡이라는 굉장히 큰 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쪽은 가서 안 하고, 그죠? 심지어 그 그린피스인가 어찌해서 배를 갖고 가서 포경배를, 고래잡이 배를 들이받는다고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극렬하게 저항을 함에도 불구하고 고래를 잡잖아요, 그죠? 그런 건 내버려두고, 그죠? 개고기는 아주 미미해요. 여러분들 뭐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이 맨날 개고기 먹는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개고기 비싸서 못 먹어요. 소고기보다 더 비싸. 소고기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개고기 양이 적으니까.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런 학교 다닐 때 개고기와 관련해서 리포터를 준비를 한 게 있었었는데, 그때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을 때는 미국에도 예전에는 개고기를 먹었대요.
미국에도 예전에도 한 100년 가까이 전에는 정육점에서 개고기를 팔았대요. 미국도. 지금이 이제 많이 없어졌겠죠. 미국도 예전에는 개고기를 먹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완용으로 키우는 개하고 좀 다른, 그게 뭐 이렇게 야생 들개 같은 그런 개가 있었는데, 이름은 약간 다르고 객관데, 우리가 키우는 개는 주로 키우는 개는 아니고 객관데 약간 다른 거, 등치가 좀 큰 거, 그런 게 있었어요. 그죠? 제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미국도 과거에는 정육점에서 개고기를 팔았다는 거, 뭐 조사를 좀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럼 검색 좀 해보시면 금방 나올 거예요. 제가 책에서 봤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대구는 원래 좀 덜 더워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대구 반대편이 더 좀 덥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뭐 수돗물 문제도 갑자기 생겼고, 날씨도 또 서울이 지금 푹푹 찐다 그러고, 대구만 왜 시원한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구가 예전보다 덜 덥다고. 그래도 덥긴 해요. 그죠? 그래도 덥지만 좀 덜 덥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무튼 본인이 드시고 싶으면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음식이 먹고 싶다라는 건 본인이 그거와 관련된 뭐 어떤 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이 그 성분이, 내 몸 안에 그 성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국 가서 약 사 먹듯이 그걸 먹어야 된다는, 그걸 안 먹으면 내가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죠? 기가 좀 약하거나 몸이 냉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뭐 좀 눈치 보이더라도 좀 조용해지면 그래서 한 그릇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우리 전통 문화예요. 그죠? 뭐 맨날 먹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아무튼 한국의 보양식, 정말 동물을 원한다면 플라스틱 쓰레기부터 줄이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